당첨만 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인생 역전이라는 별칭이 붙은 로또 복권이 1등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는 로또 복권에서 역대 최고 당첨금은 407억 원. 소시민들에겐 지갑 속에 쟁여놓는 일주일의 행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곳이잖아요. 1등을 기원하면서 Anyway,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 That is going to blow the air. 영업시간이 아닙니다. 8시. 10점, 9, 8. 20시 판매 마감되었습니다. VCR 스탠바이. VCR 스탑. 반갑습니다. 상암 MBC 골든마우스 홀에서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서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박연정입니다. 복권에 대한 궁금증, 과학과 심리학이 답하다. 약 1시간 10분여간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가 5년여간 로또 추첨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 앞에 서는 건 처음입니다. 네. 자, 모두가 직접 참관 의사를 밝혀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동안 저희가 참관 신청을 받았는데요. 무려 2,000명 가까운 분이 신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11대 1을 웃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네. 네, 그만큼 운이 좋으신 분들이고요.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희망과 함께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로또 복권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내 차례는 언젠가 싶어서 실망하기도 하고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해결해 가실 수 있도록 좀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학과 심리 분야의 전문가 강연, 그리고 로또 복권 판매부터 생방송 이후까지의 과정, 로또 추첨 기계 검증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 특별 공개 방송 복권에 대한 궁금증 과학과 심리학이 답하다. MBC 라이브 유튜브 채널과 알아볼 권리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의 한 복권 판매점. 추첨 당일은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날. 최소 30분 대기는 필수라는 복권 명당을 찾았습니다. 여기 유명한 곳이잖아요. 1등을 기원하면서 매주 오고 있어요. 이사 가야죠. 이사. 1등의 행운이 나에게도 오지 않을까? 희망의 꿈을 안고 지갑을 여는 사람들. 최장입니다. 5,000원이고요.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판매점 직원들의 일손도 바빠집니다. 가동이랑 5,000원이요. 와, 영업시간이 아닙니다. 8시. 8시 정각, 복권 판매 마감. 같은 시각 동행복권 데이터 센터. 네, 20시 판매 마감되었습니다. 판매 금액 확인하겠습니다. 예, PDC, BDC 판매 금액 일치합니다. 네, 회차 마감하겠습니다. 저희가 8시 마감이 되면 메인 시스템에서 전체 그 복권 발매로부터 들어오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래를 모두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복권 단말기로부터 이제 티켓을 발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복권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가 그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허가받은 소수의 인원만 출입할 수 있는 서버실. 보안 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생체 보안 장치인 몸무게 측정, 정맥, 홍채 지문 인식까지 모두 거쳐야 출입이 가능한데요. 복권 판매의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서버실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망이랑은 분리되어 있는 폐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해킹을 하려면 접속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외부에서 이쪽으로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권 데이터는 폐쇄망을 통해 동행 복권의 메인 데이터베이스와 백업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저장됩니다.
그와 동시에 외부 감사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는데요. 외부에 저장된 데이터는 동행복권 측에서도 접근이 불가합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발행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검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메인 데이터베이스와 백업 데이터베이스 간 금액이 일치하는지 먼저 검증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감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금액이 또 일치하는지를 또 확인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일치하면 그때 저희가 복권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 절차 때문에 사실은 8시 딱 판매 마감 후에 바로 저희가 뭐 이렇게 추첨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추첨 생방송이 시작되고 동행복권과 감사실 관계자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1068회자 당첨번호 입력하겠습니다. 네, 추첨 확정하겠습니다. 위변조를 막기 위해 모든 문서는 수기로 작성하고요. 네, 팩스 보내주세요. 문서를 보낼 땐 보안을 위해 팩스를 이용합니다. 감사실은 동행복권 소속이 아닌 외부 업체로 완전히 분리된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핵심은 이제 게임 시스템하고 저희하고 완전히 구분이 돼서 따로 돌거든요. 실질적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게임 시스템에서 됐던 거를 저희 감사 시스템에서 별도로 돌리면서 나온 결과값을 서로 이제 대사를 하면서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검증하는 게 감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 파일 DB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해시값이라는 것을 뜨게 돼 있습니다. 이 파일이 만약에 그 1BT 단위라도 변화가 생기면 이 해시값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판매 전후의 모든 복권 데이터는 해시값을 생성합니다. 만약 한쪽 데이터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기존에 설정한 해시값이 바뀌기 때문에 변조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6번. 데이터 보안이 아무리 철저해도 추첨 후 공개된 당첨번호를 이용해 복권 용지를 위변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당첨번호는 6번입니다. 당첨번호를 알았으니까 내가 그냥 그대로 이제 프린트해서 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안 되고요. 일반인도 안 되시고. 이 작은 복권 용지에도 보안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형광 잉크가 그 인쇄 용지 뒤에 이제 적용이 돼 있습니다. 형광 잉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TSCN이라고 해서 이 티켓 롤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판매점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송해 드리거든요. 용지가 어디 판매점에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냥 아무 용지로 찍으셔가지고는 만들어내실 수가 없겠죠. 지나간 회차 당첨금을 노리고 실물 복권을 조작할 가능성은? 저희는 이제 그 기한이 1년이니까 1년 동안 쭉 봤더니 찾아가지 않았어요. 시스템에는 번호 알았고 이거 알았어 해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KCQ라고 하는 건데 물리적인 티켓 용지에만 찍혀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없습니다. 최초에 발행됐을 때 그 티켓에만 찍혀 있어서 물리적으로 그 티켓을 찾지 않으면은 사실 저희는 KCQ를 알 수가 없습니다. 추첨 3시간 전 MBC 스튜디오에서는 생방송 준비가 한창입니다. 동의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동의번호 1640입니다. 방송사 관계자분하고 저희 동의복권 관계자가 같이 확인하고 기록을 해뒀습니다. 봉인 해제하겠습니다. 네, 23.4도 40%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보안실에서 엄격하게 관리 중인 추첨 기계. 첫 번째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나오면 사전 점검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첨기 점검을 마치면 경찰관과 참관인 입회하에 총 5개 세트의 추첨볼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데요. 확인할 추첨볼은 참관인이 선택합니다. 20번 공입니다. 볼의 무게와 둘레까지 확인. 4.01g입니다. 4.01. 눌렀다 떼면 추첨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추첨 결과가 자동으로 저장되는지까지 확인하고서 점검이 끝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게 그 박스들이 되게 막 여러 개 나눠 있어가지고 놀랬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는구나. 와서 보니까 저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이거 오늘 보고 나서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10초전 9, 8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박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판매에서 추첨까지 로또 복권 시스템 검증 완료. 네, 로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요. 로또 추첨에 대해서 과학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직접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전공하는 분야의 이름이 통계 물리학입니다. 오늘 로또에 대한 이 방송에서 통계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어떻게 로또를 바라보는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섭외 전화를 드렸을 때 웃음을 터뜨리셨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신 건가요? 처음에 그 전화를 받고 들었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로또요? 제가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이 과학자들은 로또에 관련된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사실 로또에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과학자가 연구할 그런 내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작진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처음에 좀 놀랐고요.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서려고 제가 결심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로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로또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과학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로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어떤 것은 과학적으로는 진실이 아닌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강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 과학자의 시선으로 본 로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로또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통계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더 그 답변이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과학자들은 로또를 아주 단순한 무작위적으로 진행되는 확률에 기반한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제 이어지는 내용에선 무작위적인 확률 게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로또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잘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한 수업이 있었어요.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학생 주변의 일상에서 어떤 흥미로운 그런 현상을 생각하고 그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개인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하는 그런 그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로또 번호를 갖고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 친구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맞나? 아니 어떻게 로또 번호를 과학적으로 살펴보지? 라고 고개를 갸웃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또 번호를 고를 때 어떤 번호를 고르더라도 모든 각각의 번호 하나하나가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고 모두 같습니다. 약 8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로 6개의 번호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수업에서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번호가 1등에 당첨될지를 이 학생이 연구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 학생이 어떤 주제를 택한 거냐 하면 어떤 번호를 택하더라도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모두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번호를 우리가 골라야 할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번호 6개를 고르면 1등 당첨될 확률은 같지만 만약에 1등에 당첨되면 그 학생이 혼자서 1등 당첨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 학생의 프로젝트가 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럼 어떤 번호가 사람들이 잘 고르지 않는 번호일까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사람들이 그 1등 당첨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번호가 어떤 건지 선호하지 않는 번호가 어떤 건지를 데이터를 갖고 살펴봐서 그거를 갖고 발표를 해서 제가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로또 당첨으로 그 당첨된 번호를 모아서 간단한 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이 그램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이 로또가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샀는지가 오른쪽 부분의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한 중반 이후로 꾸준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로또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금방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또 판매량이 매주 거의 1억 장이 넘습니다. 정말로 많은 그 사람들이 로또를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중에 두 번째 그래프는 1등 당첨자가 얼마나 많은 상금을 받았는지를 그려본 것인데요. 지금까지 진행됐던 로또에서 1등 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무려 400억 원이 넘는 그런 상금을 받은 분도 있고요. 평균은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표가 바로 왼쪽입니다. 지금까지 1등에 당첨된 번호들을 모두 모아서 몇 번이 다른 번호보다 더 당첨됐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최다 당첨 톱 10을 보시면 지금까지 그 공 중에 34번 공은 무려 183번 등장했습니다. 1등 당첨 번호에. 한편 오른쪽에 보이는 9번 공은 당첨 횟수가 138번밖에 되지 않죠. 자, 이런 표를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왼쪽을 보면서 와, 34, 27, 43, 12, 17이 지금까지 많이 당첨됐으니까 다음에 로또 살 땐 저 번호를 적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 있을 겁니다. 혹은 이 표의 오른쪽 부분을 보면서 9번, 22, 23, 29, 41이 지금까지는 당첨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더 당첨되지 않을까 해서 오른쪽에 적혀 있는 이 숫자를 고르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건 모두 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로또는 무작위적인 확률 게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로또 번호가 당첨되는 것은 과거에 그 번호가 몇 번 당첨되었는지와는 완벽히 무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여러분이 보시고 다음 주에 몇 번 번호를 정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건 사실 큰 그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제가 그린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제가 그린 것이 번호가 몇 번 당첨되었는지를 이렇게 그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요.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로또 당첨 번호, 실제 당첨 번호를 가지고 제가 그린 막대 그래프고요. 둘 중에 하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매번 6개의 번호를 고른 다음에 그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걸 이용을 해서 그린 것이 둘 중에 한 그래프입니다. 사실 이 둘 중에 왼쪽의 그래프가 실제 우리나라의 로또 당첨 번호의 확률 분포표입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 그 통계학자들이 이용하는 검정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 그 수평선으로 그린 것이 우리가 그 번호가 각각의 번호가 지금까지의 로또에서 몇 번 당첨됐을지를 그 통계적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모든 번호가 이 그래프에서 막대의 높이가 빨간색의 수평선과 정확히 겹친다면 예측과 현실이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데요. 보시면 어떤 번호는 조금 적게 그 당첨이 됐고 어떤 번호는 빨간 선보다도 위에 있는 번호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럴 때 통계학자들은 빨간 선과 실제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보여준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아니면 번호는 그때그때 매번 당첨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정도의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통계학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적용해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로또 1등 당첨 번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당첨 번호가 매번 무작위적으로 택해졌다라는 가설에 맞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걸 보시고 다음에 로또 번호를 고르실 때 이 표를 참고하시는 것도 엄청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또 그림을 하나 그려본 게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 그 1등 당첨자 수가 몇 명인지는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에 로또가 몇 장이 팔렸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걸 이용을 해서 통계적으로 이번에 몇 명 정도가 1등 당첨될까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를 제가 이 그래프에 표시해 본 건데요. 여기서 붉은색이 0입니다. 그때는 예측한 것과 실제 1등 당첨자의 숫자가 같은 것을 뜻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위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솟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예측한 1등 당첨자의 숫자보다 실제 1등 당첨자가 더 많았던 경우를 뜻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위로 벗어난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여기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로또 당첨 번호를 고를 때 모든 번호를 무작위적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6개의 특정 번호의 집합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번호가 우연으로 1등에 당첨되면 그 번호를 고른 사람이 많고 따라서 1등 당첨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갖고 어떨 때는 당첨 숫자가 진짜 많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번호를 고를 때 무작위적으로 고르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로또가 번호가 당첨되는 것은 물리학자들은 고전 역학의 그 카오스 현상으로 이해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공이 도대체 이번엔 몇 번이 나올까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선형 동력학 그리고 카오스 이론에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번에는 특정 번호가 나오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제 과학자로서의 신념으론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 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아무래도 통계 물리학의 고수시잖아요. 근데 고수신데도 1등 당첨 확률을 좀 못 맞춘다고 하니까 사실 저만 못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안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당첨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당첨될 확률은 높아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걸 그 통계학에서는 독립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당첨이 한 번도 안 됐다고 해서 이후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이 운이 좋아서 뭐 1등 당첨을 뭐 두세 번 된 분이 심지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후에도 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는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로또를 사실 때 그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은 액수의 로또를 사시는 건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로또를 사실 때는 사실 뭐 로또 사실 다들 그 기분 아시잖아요. 당첨일 이전까지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일주일 동안의 소소한 행복 같은 것의 가치로 여러분이 로또의 가격을 생각하시는 것이 맞죠. 물론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로또를 번호를 바꿔가면서 800만 장을 사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장담합니다. 당첨됩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많은 돈으로 로또를 살 수는 없죠. 너무 많이 사지는 마시고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사시는 건 아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저 교수님 뭐 제대로 분석도 해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벼운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네. 로또 사세요? 예. 네, 자주 사진 않고요.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는 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기분으로 사는 거죠. 다들 아시는 그 기분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저 통계 물리학 고수시니까 당첨 확률이 궁금해지는데. 그 통계 물리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산 이 복권이 이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죠. 하지만 제가 샀다고 해서 그 번호가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는 절대로 기대하지 않죠. 우리랑 똑같군요. 똑같습니다. 네. 좀 위안이 됩니다. 네.
자, 1등 당첨 번호 미리 아는 거 불가능하고 네. 언제쯤 어떻게 하면 1등 당첨이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심의 눈초리는 또 다른 곳으로 이어졌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명 비너스라고 불리는 로또 추첨기. 프랑스에서 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사용돼 왔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사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The Venus machine is a high-end draw machines that was designed by my company in 1999. It was the first machine was manufactured and supplied to a customer already 24 years ago. So this machine is used on all 5 continents in the world, Europe, Asia, Africa, America, and even in Australia. Biggest lotteries in the world are using this machine. So this is definitely a well-proven draw machine and a very safe choice for all lotteries. 비너스는 프랑스 제조사의 엔지니어가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We have a very big and strong turbine here in the white part that is going to blow the air. So the air comes from here and blow the balls. So the balls are turning in very strong speed. Then we have a trap which is here. And after a delay, the trap is open and the ball is catch inside. After we have an optical fiber which detects physically the ball is there. So the machine close the trap, and then we have behind a RFID antenna that is going to read the number of the ball. 당첨 번호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RFID 칩은 추첨볼에 내장돼 있는데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우리 주변 다양한 곳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RFID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 교통카드, 동물 같은 데도 우리 이제 넣어가지고 동물의 이름을 안다든지 양주 같은데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마개에다가 RFID를 붙이고요. 약 같은 경우에도 약에 보면 약의 그 겉면에 보면 RFID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볼을 만드는 회사에서 보통 우리가 상품을 만들면 바코드 찍듯이 그 볼을 만들 때 이 번호에다 그 볼에다가 일련 번호를 넣는 거죠. 볼의 진위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번호를 인식하는 거고요. The RFID chip is just it's a simple chip which is used in many other applications, and then it is read by an antenna which is placed on top of the sphere. The chip is only something to make the draw more comfortable for the operators and to make it safer for everyone, because the chip which is inserted in every ball, okay, is directly read by the machine. So that means there is no human intervention. You don't need to enter the number that has been drawn. You cannot confuse a 6 and a 9. So that makes it even more secure for everyone. So the RFID has nothing to do with that. 온라인상에서는 이 RFID와 자력을 이용해 임의로 결정한 추첨볼을 당첨되도록 한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강력 자석에 반응하는 추첨볼. 과연 자력으로 특정 볼을 추첨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자석을 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금속이기 때문에 자석을 갖다 대면 이제 이렇게 붙는 거죠. 금속은 다 붙잖아요. 만약 전자석이 있어서 이걸 끌어당길 정도로 하면 이게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이걸 끌어당기려면 지금 주변에 있는 우리 이제 추첨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금속 물체들에 대해서도 반응을 할 거라고요. 그다음에 이걸 끌어당기면 특정 공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나머지 공들도 다 끌어당기겠죠. 공이 지금 정지한 상태에서도 자석을 가지고 당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만약 근데 이게 막 랜덤하게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공이 움직이는 운동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또 당기려면 더 큰 자석이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특정 공만 당긴다는 거는 또 굉장히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기술입니다. 로또 추첨기 비너스 검증 완료!
자, 로또 추첨기계 비너스에 대한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네. 추첨볼 안에 RFID라는 칩이 들어있어서 공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였네요. 우리 교수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 RFID라는 것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줄여서 그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RFID 칩 자체는 자력으로는 스스로 자기장이나 전기장을 만들어내진 않고요. 외부에서 라디오 전파 정도의 그 파장을 갖고 있는 전자기파가 있을 때 RFID 칩의 정류가 유도가 됩니다. 그걸 이용하는 것이어서 외부에서 강한 전자기파가 없다면 사실 이 로또 이 기계 장치 안에서 돌아가는 공들이 RFID 칩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RFID를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보셨는데요.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이분들이 공의 한 가운데 깊숙이 넣었습니다. 앞에서 자석을 가까이 대면 이 RFID 칩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었는데요. 그때도 유심히 보시면 굉장히 강한 자석을 가까이 대어야만 움직입니다. 따라서 공 하나하나를 누가 심지어 주변에서 자석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 RFID 칩이 모든 공에 들어있어서 특정 공 하나를 외부에서 전기장, 자기장 같은 방법으로 어떤 위치를 조정하겠다라는 시도는 사실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RFID 장치가 공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장치를 이용을 해서 공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력을 이용하더라도 특정 볼만 꺼내는 거는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모든 공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네. 자, 통계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범준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요. 먼저 로또를 사시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 로또를 많이 사셨다고 해서 이후에 여러분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로또를 사실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십억을 기대하면서 누리는 1,000원의 행복.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일주일 동안 누리는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로또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로또를 여러분이 구입하시면 이 당첨되신 분들께 상금을 나눠드리고 남는 돈이 복권 기금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복권 기금의 일부는 저와 같은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1,000원의 행복도 누리시고 그 과학자의 연구도 지원해 주시고 하는 마음으로 로또에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셨어요? 못 샀습니다. 네. 잠깐 아직 살 수 있나요? 예. 곧 마감. 네. 자,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범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로또 복권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김서중 사무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김서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로또 중에 역대 2등 당첨자 수가 가장 적었던 숫자는 몇 명일까요? 2등이요. 예, 2등 당첨자 수가 1등 말고요. 2등 당첨자 수가. 3명? 정답은 1명입니다. 한 명이요. 어머. 그러면 거꾸로 1등 당첨자가 가장 많았던 경우가 있는데 몇 명이었을까요? 1등이 많았을 때. 예. 30명 정도? 50명입니다. 50. 예. 저희가 했을 때 나왔군요. 네. 작년 6월 1019회차에서 예. 1등이 사실 50명이 나와서 그 당시에도 약간 조작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그 질문하신 다음에 좀 답할 시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성격이 열심히 좀 빨라서. 좀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답을 주시니까 네. AI랑 대화하는 느낌. 예,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그러면요, 하겠습니다. 그 처장님 방금 그 저희가 50명이 이제 예. 최대였는데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국에서는 4천 명이 넘는 당첨자 수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에서는 또 한 433명 정도 1등 당첨자가 나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보면은 당첨 자료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역대 최대 1등 당첨금이 2003년 4월에 나왔는데요. 한 분이 당첨이 돼서 아까 들으셨다시피 400억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로또가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시작할 때는 판매 금액이 2,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월도 5회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일단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많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당첨자가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게 2월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1등 당첨금이 400억까지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올라갔던 건데, 이제 이 과정에서 너무 사행성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당히 비판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한 게 뭐냐면 판매 금액을 1,000원으로 일단 줄이고 2월 횟수도 5회에서 2회로 이렇게 줄이면서 당첨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로또 판매도 약간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그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정말 814만 분의 1인 거는 뭐 맞습니다. 영원한 아까 거죠.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800만 분의 1이라고 했는데 45개에서 6개를 뽑는 거다 보니까 정확히 하면 814만 분의 1로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서 814만 분의 1은 다 아시는 거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누구나 어느 한 사람한테는 더 뭐 확률이 높다든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되게 어려운 확률인데 로또 당첨 1등 당첨된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행운을 맞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로또 복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저희 제작진과 복권위원회가 함께 모아봤거든요. 자,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로또 추첨 방송 생방송이 아니다, 이거 녹화 방송이다, 이런 얘기 저도 예.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저 5년 동안 토요일 8시 아무데도 못 가고 내가 생방했는데 예. 저보고 그렇게 그 녹화 언제 하냐고. 로또가 복권 관련 기사의 댓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왜 우리만 녹화 방송을 하느냐, 생방송으로 하면 된다, 이런 댓글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논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따 보시겠지만 로또 추천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게 된 그러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직접 보시고 혹시 돌아가셔서 주변에서 혹시라도 녹화 방송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면 내가 직접 보니 생방송이 맞더라, 이렇게 꼭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의문입니다. 추천 방식을 화살을 쏘는 방식으로. 예. 이 얘기도 저한테 특히 그렇게 많이 해요. 맞습니다. 저만 보면 화살 쏘라고 자꾸. 예, 이 이야기도 저희 민원도 많이 옵니다. 저희들한테도. 근데 이제 로또라는 게 45개에서 6개를 뽑는 게임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화살을 쏘는 방법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6개의 화살 표지가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45개짜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44개짜리, 결국은 40개까지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표지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표지에서 나오는 번호를 뺀 나머지 44개의 또 번호를 써서 다시 표지판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이런 추첨기를 활용한 고를 뽑는 방식으로 로또를 추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궁금증도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 자리를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2등이 664명이나 나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 질문도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1등 당첨 확률은 813만 분의 1로 동일하고요. 2등 당첨 확률은 136만 분의 1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판매량이 대략 1억 1,000장이 조금 넘는 지금 상황인데 1057회차에 664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판매된 양 1억 1,250만 장에다가 136만 분의 1을 해보면 곱해보면 83명 정도가 2등 당첨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훨씬 많이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매주 1억 1,000장이 팔리는데 그중에 대략 30% 정도는 본인이 번호를 선택하십니다. 일명 수동 방식으로 사시는데 본인이 그 번호를 선택하실 때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전 회차에 당첨된 번호 또는 역대 가장 많이 나온 번호 아니면 구매 용지의 특정 열애, 예를 4번의 세로 아니면 뭐 7번의 세로 대각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호하시는데 그러한 번호가 우연히 추첨이 되면 당첨자 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것이 로또입니다. 그리고 저 당시에는 이 664명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 판매점에서 103장이 나왔다는 게 더 큰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보니까 그 103장 중에 100장은 동일 시간, 동일 거의 9시 7분부터 8분 사이, 1분 사이에 다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은 한 분이 번호 한 100장을 동일 번호 100장을 연속해서 산 그런 케이스. 뭐 여하튼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뭐 당첨자도 굉장히 많고 또 2등 당첨자가 한 판매점에서 103명이나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이슈화되면서 약간 조작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에서는 왜 당첨금이 2월되지 않는가? 예, 근데 2월은 될 수 있습니다. 2월은 될 수 있는데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814만 장만 팔리면 모르는데 814만 장에 거의 13배 가량 정도가 지금 팔리다 보니까 당첨자가 매 회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첨자가 매 회마다 나오다 보니까 2월이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2월을 만들려면 당첨 확률을 굉장히 더 어렵게 만들면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또 우리가 사행을 너무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고 해서 그건 쉽지 않은 이야기고 현재로서는 판매량이 좀 많다 보니까 매 회마다 당첨자가 나와서 지금은 거의 2월이 없는데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또 자동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동으로 직접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조금 쉽게 1, 2, 3, 4, 5, 6 이렇게 선택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 당첨 확률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희가 뭐 아까 50명 나왔을 때와 그다음에 2등 664명 나왔을 때 회차에 각 국민들이 어떤 번호를 가장 많이 샀는가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얼마나 혹시 샀을 것 같습니까? 1, 2, 3, 4, 5, 6 연번이잖아요. 이 연번을 대략 몇 장 정도 샀을 것 같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오네요. 화면에 보면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샀어요. 그래서 거의 12,000장 정도를 사십니다. 근데 12,000장에 보시면 거의 수동이 11,700장이 수동이고요. 자동은 거의 없다. 그리고 보면 여기 전통의 강호들이 있습니다. 이 매 주마다 지금 첫 번째 보면 1등이 4번 용지 번호 4번의 세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7번의 세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가장 많이 1등 당첨됐던 번호를 조합해서 사시는 분들. 아니면 거꾸로 1, 2, 3, 4, 5, 6이 아니라 40번부터 연번, 40번, 41, 42, 46까지도 보면 7,100장.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저걸 사면 만약에 1등이 1, 2, 3, 4, 5, 6이 나오면 12,000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첨금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는데요? 저 사실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난리네. 또 이 자리 또 마련해야 되는데.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814만 분의 1이라는 엄청난 그 행운을 맞으신 건데 당첨금이 200만 원이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정신적 충격,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근데 저걸 저희들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하여간 다 나름의 선호하는 번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꾸준하게 1, 2, 3, 4, 5, 6을 계속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되겠지 하면서.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몇 분 계세요. 약간 움찔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아무튼 뭐 자유니까요, 그거는. 예, 아까 그 2등 663명 나왔을 때 한 네. 번호를 한 분이 100장을 사셨잖아요. 그렇게 10만 원까지 저희가 복권을 살 수 있으니까 동일 번호로 100장을 사시는데 아마 저기 1, 2, 3, 4, 5, 6도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사무처장님 오늘 아주 설명도 잘 해주셨고요. 로또 복권에 대한 질문들 이렇게 다 살펴보시면서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또는 무작위 추첨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입이라 조작이 불가능한 국가 사업이라는 말씀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첨자가 많은 것은 우연히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추첨된 결과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 복권위원회 사무처 또는 복권위 전체가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할 테니까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김서중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40번, 27번, 13번이고요. 2등 보너스볼 당첨 번호는 지난 3월 4일 1057회 로또 복권에서 2등 당첨자가 664명이나 배출되며 시작된 의문들. 복권위원회가 그 의문의 실체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통계 연구팀의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4월부터 무려 2달간 로또 복권 다수 당첨에 대한 확률 통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저희가 외국 사례들이랑 데이터 특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구매에 관한 이제 가설을 세우고 모형을 만들었고요. 그 모형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다수 당첨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을 몇 가지 방안을 통해서 계산을 했고요. 이 사례들이 발생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실제 그런 범위를 초과해서 다른 의혹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양쪽 붉은 영역에 실선이 위치한다면 특정 번호 위주로 추첨됐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모두 정상 범주 안에 있는 것을 확인. 추첨 결과에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전체 구매 횟수에서 수동의 비율도 파악을 했고 이제 그 비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동과 그 일부분의 수동에 있어서의 선호도의 불균형 등을 종합해서 계산한 결과 충분히 발생 가능한 확률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희귀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이 좀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희귀하지 않고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다. 과학적인 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조작 논란과 음모론. 과연 그 심리는 무엇일까요? 자, 이번엔 심리 분야 전문가를 모십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오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교수 허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로또와 관련된 심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로또를 사는 사람입니다. 매주 사진 않지만 심리적인 의미에서 게다가 연구하기 위해서 산다 뭐 이렇게 날마다 합리화하고 있긴 한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왜 로또를 사는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또의 본질을 뭐냐? 그럴 때 아까 전에 이제 김범준 교수님께서 무작위 뭐 확률 게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로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큰 당첨금. 그 큰 당첨금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또 사업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비현실적 낙관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확률상으로 보면 814만 5천 몇십 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낮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비 오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오늘 밤에 이거 끝나고 돌아가실 때 벼락 맞을까 봐 무서워서 이 건물에서 못 나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복권에 당첨될 거라고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겁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거는 정부가 이 사업을 왜 할까요? 왜 하나 하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사실은 사행산업입니다. 사행성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국가에서만 합법적으로 운영합니다. 국가가 아닌 데서 하는 사행산업은 대부분 다 그건 불법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기금을 조성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내신 사신 복권 금액의 기본적으로 절반은 띄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복권을 산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며칠 뒤가 됐지 하여튼 요번 주 안에 반토막이 날 확률이 확실한 주식을 사시는 겁니다. 그런 주식을 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됩니다. 왜 되냐? 사람들은 자기는 벼락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사면 될 것 같거든요. 참 인간이 이 비현실적 낙관성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심리학 연구 결과 너무너무 많이 밝혀졌습니다. 너무너무 강력한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어떻게 연구를 하나 하면요. 사람들이 뭘 믿고 있어요? 아, 이거 될 거다. 아, 이거 잘 될 거다. 아, 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비현실적인지 아닌지 사실 미래에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연구를 하나 하면 사람들한테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쭉 리스트를 주면서 거기에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승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암에 걸린다라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라든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 리스트를 쭉 주고서 네 인생에 네가 죽을 때까지 이걸 경험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를 한번 써보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옆에다 씁니다. 뭐 몇백 분의 1, 100만 분의 1, 뭐 분의 1 이러고 적어요. 그걸 다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리스트를 주면서 당신의 형제가 피를 남은 형제가 이런 일을 경험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 적어봐라. 신기하게도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은 자기한테 더 일어난다고 얘기하고요. 나쁜 일은 형제한테 더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형제인데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불특정 자수라면 그 경향성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식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대부분 결혼식장에 서서 주례가 물어보죠. 아플 때나 힘들 때나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그럴 때 거기다 대고 그럼 그때 가서 이렇게 대답하고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네 하고 대답하는데 실제로 인생 살면서 끝까지 하나도 안 변하고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만약 사람들이 대답한 것처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이유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혼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일으키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엔 인간한테 가장 큰 주제가 자식이에요. 자식만큼 뭐 될 것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뭐 그러니까 자기 번 거 자기 평생 똥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면서 교육비 되면서 그 사교육비 되면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식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나오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현실적 낙관주의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동물들이 인간만큼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은 딱 할 수 있는 것만 대부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아무도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 때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기를 발견한 에디슨도 그랬고요. 그때 그 상상을 하고 그 노력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 한 명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전에도 있었고 동시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비현실적 낙관주의였어요. 그런데 그걸 성공하는 순간 그게 현실적 낙관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가지고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의 인류의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로또입니다. 사실은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적은데 사람들한테 벼락 맞은 다음에 맞으세요 이러고 로또를 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마치 벼락 맞기 전에 맞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당첨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로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 방송을 보시거나 계신 분들 중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주택복권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로또가 주택복권에 없어지면서 나온 겁니다. 이 로또가 주택복권과 다른 점이 뭔가 하면 번호를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주택복권은 그 파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전국에. 그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도 팔고 막 그랬습니다. 가면 물론 거기 있는 번호 중에 나 적어주세요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40몇 개의 번호 중에 고르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로또가 번호를 고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아주 치명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하는 통제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내가 당첨 번호를 고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아직도 당첨 번호가 결정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로또를 사실 때 저도 로또를 사봤는데요. 저도 번호를 골라본 적이 있습니다. 딱 받으면 이렇게 안 고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왜 고민하세요? 아세요? 이거 맞출 수 있습니까? 아니 아직도 당첨 번호가 결정도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맞춘다는 느낌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로또가 공전의 히트를 치는 비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권이라는 거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발전시킨 시스템이에요. 옛날처럼 주택복권일 땐 그냥 하나 사면 이 번호가 내 번호인가 보다. 이 번호가 뭔지 기억도 못해요. 봐야지만 압니다. 왜? 자기가 고른 번호가 아니니까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고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왠지 더 될 것 같은 거예요. 심리학 실험을 해보면요. 사람들한테 실험을 뭘 한 다음에 사실 진짜 실험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험이 끝난 다음에 감사하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로또를 하나씩 나눠주겠다 그러고 로또를 나눠줍니다. 근데 그냥 연구자가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른 집단에서는 번호를 고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붙잡아. 실수다 실수. 미안해. 그 번호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 복권 좀 바꾸자. 사실 그걸 그냥 받았건 자기가 골랐건 당첨 확률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골랐을 때는 이 바꾸는 대가로 3배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골랐을 때는 이게 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 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로또에서 번호를 고르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이런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종이를 주는데 문제가 안 써져 있어요. 문제 1, 보기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형태는 압니다. 여기 문제가 써져 있을 거고 이 보기 4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구나 라는 건 알아요. 여러분 보고 자 정답을 맞추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2번으로 할까요? 4번으로 할까요? 아니 문제가 아직도 없다니까요.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로또 번호를 찍으면서 맞춘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고 있는 이런 착각을 극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런 통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통제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면 불안하거든요. 사실 통제라는 걸 너무 나쁜 의미에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환경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심리학에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일어나게끔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게 통제입니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도 우는 건 왜 울까요? 그거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울면 와서 돌봐주고 왜 기저귀인가 우유인가 배고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의 욕구가 굉장히 인간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동물이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복잡한 일이 많아서요. 실제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건 통제할 수 없나 보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어떻게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막 벼락치고 그러면 벼락 맞는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아유 너무 안 됐다. 저 사람 어떡하냐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벼락을 맞았을까? 아니 벼락이 나쁜 사람 찾아서 때립니까? 아무 이유를 못 찾으면 심지어 이런 얘기 깨져요.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전생까지 왜 들고 들어옵니까? 근데 전생까지 왜 끌고 들어가나 하면 그만큼 뭔가를 통제하고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면 내가 나가자고도 내가 오늘 건물 밖으로 나가다가도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실험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한테 주사위를 2개를 줍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지라 그래요. 근데 룰을 이렇게 합니다.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온 숫자의 합의 정해진 숫자가 나오면 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합이 큰 숫자, 예를 들어서 10, 11, 12. 왜? 주사위가 6이잖아요. 합치면. 그러니까 10, 11, 12처럼 큰 숫자가 나오면 상금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사위를 세게 던져요. 그리고 작은 숫자가 나오면 상금을 준다 그러면 살짝 던집니다. 이 세상에 주사위를 살짝 던지면 적은 숫자가 나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인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 이해해요. 그렇지. 그게 말이 돼? 세게 던져도 작은 숫자가 나올 수 있고 살살 던져도 큰 숫자가 나올 수 있지?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한테 큰 숫자 나오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세게 던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던진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 불안하잖아요. 통제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이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뭘 믿는 거예요. 이거의 끝이 로또 번호를 고르는 겁니다.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골라요. 굉장히 신중하게 고릅니다. 보통 아무 번호 나요. 아까 보니까 1, 2, 3, 4, 6도 있고 뭐 4번에 세로도 있고 그렇지만 또 신중하게 고르는 분은 내 생일, 내 와이프 생일은 빼고 우리 애 생일 뭐 이런 거 집어넣고 앉았는 거예요. 에? 그러고 나면 나한테 소중한 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더 그럴싸해 보여요. 이야, 이건 당첨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번호로 구성이 됐는데. 근데 모든 게 다 헛짓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도 통제를 해야지만 안심이 되고 만족하고 살고 싶어 하는 걸 가장 극단적으로 이용한 게 로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이게 도박사의 오류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로또라는 게 모든 사행성 게임이라는 게 좀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 중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학습 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학습 원리라는 건 뭔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은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 웬만하면 그 행동 안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 합니다. 더 해요. 그 행동을. 여러분들이 뭐 강아지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면 아유 뭐 소세지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예쁘다 이러기도 여러분들이 그 동물이 원하지 않는 행동 안 했으면 하는 행동을 하면 혼내고 아무 보상도 안 주고 그 원리가 바로 그렇게 해서 행동을 교정하는 겁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학습 속도가 빨라요. 근데 유일하게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언제냐? 사행입니다. 왜냐? 이게 확률로 무작위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뭔가 하면 운은 돌고 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옛날 분들은 아시나요? 첫 뭐가 개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참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돈이 이렇게 있다고 다음에 딸 확률이 왜 올라가요? 예? 지금 돈이 이렇게 있어도 다음에 돈을 딸지 안 딸지 아무도 모르는데 대부분의 동물들이나 인간은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부정적이면 웬만하면 그거 피하고 안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사행일 때는 느낌이 내가 요번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될 확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왔어요. 뒷면이 나와요? 앞면이 나와요. 뒷면이 나와요? 이거 무작위로 나온다는 거 되게 잘 압니다. 이거 독립적인 사건이라는 거 다 알아요. 교과서적으로. 근데 앞면이 3번 나오고 나면 왠지 느낌이 뒷면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던질 때도 50대 50 확률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무작위 그래서 뭘 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면 외치는 게 뭐예요? 3세판. 이게 만약 실력으로 되는 거라면 여러분이 만약 실력이라면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아 이거 진 거구나 그러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게 실력이 아니다 우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뭐예요? 한 판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위바위보 해서 지면은 3세판. 이게 어떻게 보면 확률로 결정되는 사건들이 인간의 학습 능력을 회피할 수 있는 인간의 학습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도박사의 오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다 독립적인 사건이고 내가 지금까지 돈을 잃었다고 더 돈을 딸 이유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당첨이 안 됐다고 당첨이 더 될 이유가 요만큼도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통제의 욕구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음모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게 내가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실제로 될 확률보다 높게 지각하잖아요. 비현실적 낙관성 때문에. 근데 안 되잖아요. 내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그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설명을 못한 채로 남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난 참 재수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이걸 설명하는 뭔가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나한테 통제감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있지, 뭐 있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다가 3번을 골랐어요. 4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답이 4번이래요. 나중에 봤더니.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다음은 4번인가? 그래서 4번을 썼더니 그 다음엔 2번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찍어보면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답 사이로 막 간다고. 답은 있는데 나만 피해 다녀요. 그러느니 한 번으로 찍을 걸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운이에요. 그런데 이걸 운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 혼자 안 되는 게 억울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게 운은 뭐예요? 납득할 수 없는 걸 운에다 그냥 넘긴 겁니다. 운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운인데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운에다가 넘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설명하고 싶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벼락 맞는 분이 있으면 저 사람이 왜 맞았을까? 그거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맞은 거예요. 에?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이거는 인생에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좀 받아들이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로또의 본질은요. 당첨금도 아닙니다. 문제 사회 해결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요. 로또의 본질은 대국민 심리 서비스예요. 이건 국가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김범준 교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당첨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814만 몇천 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벼락에 맞을 만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첨되지 않는 814만 몇천 분의 1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뭘 하는 거냐? 그냥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든 거 많잖아요. 그럴 때 이걸 당첨돼서 해결하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사면 반토막 주식을 왜 사냐고요. 그러라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사놓고 뒷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으면 이렇게 출근했는데 부장님이 뭐라 그런다. 그러면 한 뒤로 긋고 한 뒤로 흘리세요. 그러면서 뒷주머니에 있는 로또 한번 이렇게 만지면서 나 흘러맞다 이러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에? 애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 자식은 이러면 안 돼. 그럴 때 뭐예요? 로또 한번 이렇게 만지면서
한 나흘만 기다려보자. 우리 인생 바뀔지 누가 아냐. 이러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당첨되겠다고 그거를 방법을 찾겠다고. 아니 다음에 서울 시내에 어디에 벼락을 쳐서 누가 맞을지를 맞추십시오. 그 정도 능력이 되면 당첨금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디 친다 그래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알아서 와서 맞아요. 그런 게 복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가 있다라는 걸 조금 받아들이면서 즐기셔야지 돼요. 제가 마지막 팁으로 로또를 제일 즐기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이건 제 책에도 쓴 건데, 여러분들 로또는 무조건 자동으로 사셔야 돼요. 절대 수동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수동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생일하고 제 아내 생일하고 우리의 생일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번호를 한 2개를 만든 거예요. 매주 샀습니다. 절대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바빠서 못 샀을 때가 지옥이에요. 나올까 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매주 샀는데, 몇 년을 샀는데, 그 주에 바빠서 딱 한 번 안 샀는데 그 주에 그 번호 나오면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 번호는 절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수동으로 사십시오. 게다가 최저 금액을 되도록 사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1,000원을 사나 10만 원을 사나 심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 똑같아요. 무슨 여기 10장 갖고 있으면 10배로 문질릅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되는 건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을 사도 심리적인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제일 좋은 게 토요일 날 밤이에요. 토요일 날 밤에 문제가 나왔어. 문제가 나왔대요. 답도 결정됐대요. 그 토요일 날 밤에 내 번호인가? 그 느낌을 가지면요, 잠이 안 옵니다. 그때가 너무너무 설레고 좋아요.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내일이면 정리된다 하는 느낌도 기가 막혀요. 아니, 이 정리된다는 게 행복하게 계속 산다는 얘기예요. 에? 내 아내가 원하는 거 다 사주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그 중요한 토요일 날 밤에 그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을 왜 놓칩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가서, 일요일 날 아침에 가서 다음 주 복권을 먼저 사세요. 복권은 무조건 일요일 날 아침에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6일을 버팁니다. 제일 한심한 게 토요일 날 7시 50분에서 하는 거예요. 10분뿐이 못 즐겨요. 그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사서 사놓고 그걸 주머니에 넣고 바로 어저께 걸 확인합니다. 꽝이에요. 그래도 버틸만 해요. 왜? 이미 다음 주께 들어왔잖아요. 이러면서 사시는 게 로또예요. 국민들한테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뭐 1,000억, 2,000억 단위의 기금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라가 2,000억 세금으로 뺏어가면 되는 걸 로또로 하는 이유는 세금으로 뺏어가도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도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로또를 하는 이유는 그 힘든 분들한테 그래도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뭔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으로서 나라가 해주는 그 서비스를 즐길 자격이 있으세요. 다만 대단히 현명하게 즐기셔야 됩니다. 이거를 당첨되겠다고 덤벼들면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첨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장담까지는 안 할게요. 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는 하시지 마시고요. 가능한 한 현명하게 즐겁게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국민 서비스로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주 재미있는 강의였습니다. 우리 네. 저 제작진의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드셨던 네, 막 들었다 놨다 아주 네. 재밌었고요.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아니요, 저도 가끔 삽니다. 자동으로 사고요. 제 아내가 좋은 꿈 꿨다 그럴 때 반드시 삽니다. 한 번도 된 적 없습니다. 제 아내는 그 꿈을 왜 꾸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기분 되게 좋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더 많거든요. 네. 그 순간만 좀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강의해주신 허태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02년 12월에 태어난 로또 복권의 역사가 올해로 20회를 넘겼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5분 MBC에서 생방송 되거든요. 자, 유튜브 MBC 라이프 채널 그리고 알아볼 권리로 실시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상암 MBC 골든마우스 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특별 공개방송 복권에 대한 궁금증 과학과 심리학이 답하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